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어제 영상이랑 좀 이어지는 내용일 것 같은데, 오늘도 쌍용차의 시소 게임, 요거 좀 이번 기회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복귀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요 시장에서 얘네가 왜 유독 다른 테마 대비해서 시소 게임이 심한지, 그런 부분들, 재료 하나에 진짜 엎치락 뒤치락을 엄청 해요. 그리고 이런 시소 게임을 하는 테마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업하시거나 뉴스 빨리 캐치하시는 분들은 훨씬 또 수익 잘 낼 수 있거든요. 이게 또 하필 주도 테마예요. 주도 테마이기 때문에 강력함. 시세 주면은 기본 10%씩 줍니다. 기본 VI 하나 걸어줘요. 물론 밀릴 때도 기본 하락 VI 하나 걸어주죠. 근데 이제 그만큼 변동성이 또 끝내줘요. 주도 테마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도 테마이다 보니까 돈이 이 안에서만 놉니다. 또 주도 테마라는 점, 쌍용차의 시소 게임. 그래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 요걸 좀 이런 시장, 이런 재료로 막 움직이는 게 또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걸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시장이, 이런 재료가 또 언젠가 또 생길 거고, 시장이 그냥 똑같은 흐름으로 나오진 않더라도 비슷한 식으로 갖다 나올 때가 꽤 있거든요. 근데 요번 쌍용차는 좀 유독 심하네요. 유독. 그래서 얘가 또 하필 진짜 시장이 또 밋밋하게 해가지고 테마도 없는데 얘가 그냥 가운데 떡하니 차지하고서 이 안에서 노니까 보시면은 거래대금 8천억, 3천억, 4천억, 3천억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얘네들이 다 잡아먹고 있어요. 시장의 주도를. 얘네 시총이 3천억, 2천억이거든요. 근데 시총보다 더 터지고 있어요. 4천억짜리가 8천억 터져요.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지금 강하게 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런 시장에 지금 시소 게임 이거를 좀 확실하게 얻어가시면은 더 도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뭐 어제 내용이랑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시소 게임 테마가 생길 것 같거나 생긴다 싶으면은 가장 우선해야 되는 거,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시소 게임이야. 가장 우선해야 되는 거. 시소에 누가 앉는지를 체크를 잘해야 돼요. 쌍용차의 시소 게임이고, 시소 게임, 이 게임 참여자들이 누군가, 이 게임에 주축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고 그 안에서 좀 더 강한 세력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이상하니까 그 강하게 더 어필을 할 수 있는 회사, 계열사는 어디일까? 이런 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1번, 이거 어제도 설명드렸죠. 1번은 쌍방울 계열사예요. 광림이랑 쌍방울 필두로 나머지 계열사들. 그리고 2번은 에디슨 EV였는데 얘는 정지 먹었기 때문에 UNI랑 금호 HT 그룹입니다. 그리고 원래 여기에 3번에 이게 있었죠? 남선알미늄. 얘는 사실무근. 어제까지는 이거 3개였어요. 근데 사실무근은 얘는 사실무근인 거 치고는 많이 해먹기는 했어요. 차트 자리 보세요. 이런 식으로. 물론 얘도 이 뒤에 곱게 죽지 않을 확률도 있어요. 이렇게 밀리다가 또 어디선가 슬쩍 고개 조금 빼꼼 내밀면서 뭐 한 3,500원 이런 거 지지저항 이런 부근에서 또 슬쩍 아무도 모르게 재료는 없지만 슬쩍 고개 돌리면서 야 나도 가능성은 있어 아직 사실 무근이긴 한데 시장에서 움직이잖아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사실 무근이니까 빼고 그래서 원래 오늘 요거 2개였어요. 주축으로. 근데 막판에 이제 케이지 계열사가 또 껴들었죠. 자, 그래서 오늘 완성된 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있던 뉴스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뉴스들이 시간대를 좀 정리해볼까요? 이거 3시에 나왔고, 이거 뒤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 2시, 이거 5시, 이거 11시. 자,
시간대별로 정리를 해볼게요. 저 뉴스들. 뭐 물론 이게 이거보다 좀 더 빨리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딘가는. 그냥 제가 그냥 검색해가지고 기억에 났던 그 뉴스들 본 거 제목 찾아본 건데 이게 2시 8분. 그리고 이거는 시간에서 붙여졌죠. 이거 광림이 시간에 언제 풀렸지? 이거 5시 22분에 풀렸잖아요. 그럼 이 10분이랑 20분 사이에 이 뉴스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시간에 쫙 풀린 거 보면은. 여하튼 지금 제가 찾은 뉴스는 5시 43분이에요. 그 다음에 KG 인수는 3시. 아, 이게 여기다 넣어야겠구나. KG 인수 3시. 한 15시. 02분. 자, 오늘 정리가 이렇게 돼요. 시간의 흐름. 자, 그러면 이제 이 뉴스들을 보면서 어디에 호재일지 이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쌍방울그룹 쌍용차 인수 띄우고 계열사 주식 팔아 차익 실현. IOK 얘기였죠. 자, 요 뉴스 어디에 좋을 것 같아요? 이 뉴스의 내용이 일단은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악재죠. 왜? 대주주 지분 매도 이런 내용이잖아요. 즉 회사가 자기 회사 주가 오르니까 지분을 팔았대.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신뢰도를 잃을 수밖에 없죠. 악재예요. 대주주나 뭐 임원급 이런 거 물량이 나온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얘네가 왜 팔지? 뭐 도덕성의 문제도 있기는 한데 그 회사 자기가 주가가 막 더 회사가 자기가 정말 튼튼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삼성 같은 계열사 아니면 대기업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대기업에서 대주주 뭐 CEO 이런 사람들이 지분 아무 이유 없이 파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차익 실현을 위해서 파는 거 본 적 있어요? 이번에 삼성 SDS나 이런 거는 뭐 좀 매도가 나왔죠.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 상속세 지불을 위해서 판 경우고 그런 경우 말고서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차익 실현을 위해서 대기업들에서 자기 회사 지분 파는 거 보신 뉴스를 없을 거예요. 튼튼한 기업일수록 차익 실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차익 실현을 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걔네들은 배당 같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고 그리고 그 지분율이 일정 이상 있어야지 경영하는데 문제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 같은 거는 이제 좀 작은 기업들에서 많이 일어나요. 중소기업들에서. 혹은 가끔 이제 상속 관련해가지고 갑자기 좀 대표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돌아가시거나 하면은 거기서 이제 형제의 난 이런 거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좀 특이 케이스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 차익 실현이라는 단어를 쓰는 기업들은 좀 등치가 그렇게 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임원급 이상에서 특히 대주주가 차익 실현 이런 거 나오는 거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신뢰도를 좀 의심할 수밖에 없죠. 자연스럽게 자기가 자기 회사 믿고 정말 탄탄하면은 왜 팔아? 왜 고점에서 특히 세력주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이게 세력주에서 주가 상승 며칠 하니까 고점에서 대주주가 막 지분 3% 매도했다. 매도 정황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기타 법인 매도 나오고 대부분 세력주에서 나와요. 그리고 세력주는 완전 튼튼한 거는 좀 드물죠. 그래가지고 자 요거 내용을 봤을 때 일단 악재잖아요. 어디 악재예요? 쌍방울 계열 관련주의 악재입니다. 그러면은 이 악재가 어떻게 작용을 하겠어요? 호재로 작용. 여기서 말하는 상대편이 뭐였죠? 11시 40분. KG는 오후 얘가 언제 올라왔어? 한 3시 가깝죠? 3시 4분. 3시에 참전했다고 할게요. 3시경 참전. 참여. 그러면은 3시 전까지는
시장에서 쌍방울 계열사랑 UNI 에디슨 계열사, 이걸 에디슨 계열사라고 그냥 정리를 할게요. 자꾸 정지 먹어가지고 좀 빼려고 했는데, 에디슨 계열사. 계열사라고 표현하는 거 맞진 않는데 그냥 그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쌍방울 그룹, 그 다음에 에디슨 그룹이라고 하죠. 그래서 쌍방울이랑 지금 시장에는 쌍방울 에디슨만 있는데 쌍방울 계열의 악재가 떴어요. 그러면은 에디슨 그룹의 호재죠. 호재 11시 40분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뉴스 볼게요. 쌍용차 에디슨 모터스 특별한 거 효력 없다. 재매가 계획대로 추진할 거다. 요 뉴스. 쌍용 자동차는 에디슨 모터스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서 반발해가지고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집행정지 효력 없고 계획대로 우리는 계획대로 재매각 추진할 거다.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의 특별항고에 대한 입장을 내고 배제 결정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인용될 여지도 없다. 그냥 칼처럼 잘라버렸어요. 기지급한 계약금에 대한 쌍용차의 출금 금지 청구도 함께 냈다. 요런 거 있기는 한데 쌍용차 측에서는 그냥 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1조 뭔지는 정확히 몰라요 저도. 근데 에디슨 모터스가 투자 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아서 채무 변제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기 때문에, 즉 쟤네가 계약을 그 인수대금 납입해야 되는 기일이 있었는데 그 납입을 안 했었다라는 뉴스 있었잖아요. 에디슨 측에서 돈은 있는데 납입은 안 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왜 돈은 있는데 납입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즉 계약을 먼저 쟤네가 깼단 말이에요. 정해진 기일 시간이 있고 그 안에 인수대금을 납입해야 되는데 납입 안 했어 쟤네가. 그래서 채무 변제할 수 없게 됐고 거기서 내려진 결정이기 때문에 위반사항 전혀 없다. 쟤네가 먼저 계약을 깼기 때문에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얘네는. 그리고 특별항고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재매각을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명백히 법리를 왜곡하는 것. 그래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갖다 이게 재매각 추진을 막 할 수 없는 건지는 나온 건 없어요. 근데 일단은 쌍용차 측에서 이것도 주장이죠. 주장이긴 해요. 하지만 그 주장이 주식시장에서는 파급력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한 내 에디슨 모터스가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은 사실은 명백해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에디슨 측에서도 돈은 있는데 지들이 납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뉴스가 나왔었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이죠. 팩트예요. 요 부분은 인수대금을 납입 안 했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투자계약의 해제와는 관련이 없다. 인수인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을 니네가 어겼기 때문에. 이게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본인들 외에 대안이 없는 것처럼 왜곡해서 언론활동 지속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매우 의심스러우며 명백한 업무 방해행위다 이거. 그리고 마무리로 다수의 인수의향자와 접촉 중이고 빠른 시일 내에 매각 방식 결정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재매각 진행하겠다. 요 뉴스 깔끔하게 나왔죠. 그러면 이 뉴스는 뭐예요? 내용이 쌍용차 측에서 에디슨이랑 계약 저거 끝났다. 끝난 거 맞고 재매각은 추진 그냥 정상적으로 할 거다. 즉 에디슨 계열사한테 악재예요. 그러면은 에디슨 계열사한테 악재면은 위에 판사이익이잖아요. 쌍방울 계열사한테 호재겠죠. 왜? 시장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참여 인수 의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거는 쌍방울 그룹이에요. 그리고 에디슨 그룹은 어필은 하고 있지만 계약을 한번 깼어요.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한 명한테 악재는 상대한테 호재라는 거예요. 정치 테마 때 시소게임. 윤석열이 안 좋은 악재 생기면은 이재명이 올라가고 이재명한테 악재가 생기면은 윤석열이 올라가고 그거 기억 있으시죠? 혹은 여당 내에서 이재명이랑 이낙연한테 악재 생겨 그럼 이재명주 올라가고 이재명한테 악재 생겨 이낙연 올라가고
말 그대로 시소입니다. 시소. 한 명이 올라가면 한 명은 내려가야 돼요. 한 명이 내려가면 한 명은 올라가요. 간단하게 정리가 되죠. 뉴스 하나로. 그 다음에 마지막 KG그룹 마무리. 자, KG그룹 참전 이거에서는 근데 좀 상징성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뭐 그냥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한가를 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최근에 쌍방울 계열이 그냥 인수 관련해서 하겠다라고 하니까 상한가 막 투상 보내고 하니까 그 기억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있는데 그 이면의 내용 중에 뭐가 있을 거냐면은 KG 계열사가 탄탄해요. 계열사에 돈이 많아요. 최소한 저 에디슨이나 쌍방울, 제가 관심 테마에서 중간중간 설명을 드렸던 게 지금 관련해서 쌍용차 인수 업계 측에서는 1조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쌍방울에서 뭐 2천억, 오늘 뭐 광림 뭐 이제 막판에 뭐 이제 4,500억이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한 1조 필요하다고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2천억, 그리고 이 회사들 딱 봐도 재무 안 좋아. 에디슨은 재무 안 좋으니까 정지 들어갔잖아요. 둘 다 회사가 안 좋은 애들이야. 좋지가 않아, 재무 상태가. 근데 KG 계열은 탄탄하단 말이에요. 계열사에 돈이 있어요. 얘네는 인수해가지고 지지고 복구할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야. KG그룹은 최근 쌍용차 매각 주관사 이와이 한영 회계법인의 인수 의사를 전달했다. 다음 달 중 쌍용차 매각을 위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재입찰이 5월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쌍용차 소유 부지와 자산 등을 포함한 청산 가치를 약 1조 원으로 갖다 평가를 했고, 이와이 한영에서는, 그리고 부채와 운영 자금을 포함해 여긴 좀 더 올랐네요. 쌍용차 인수엔 최소 1조 5천억은 필요할 것 같다. 업계는 보고 있다.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다 필요 없고. 인수자가 부담해야 할 쌍용차의 부채는 일반 회생채권 5,500억, 공익채권 4,000억, 합쳐서 9,000억이 넘어가요. 근데 지금 쌍방울에서 처음에 2,000억 얘기 나왔죠. 오늘 광림 뭐 장 마감하고 4,500억이라고 하는데 저게 뭐 진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턱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반밖에 안 되잖아요. 이 중 뭐 회생채권은 뒤에 좀 천천히 갚아도 되는데 공익채권 같은 경우는 100% 즉시 상환, 그러면은 3,900억 원은 일단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반 회생채권의 경우 1.75%만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 전환 하도록 해서 100억 정도만 즉시 상환하면 된다. 나머지는 이제 천천히 갚아도 된다는 거예요. KG그룹은 국내 최초 비료회사인 KG케미칼이 모태이고 인수합병 통해가지고 계열사 많잖아요. KG 계열 치면은, 자, 간단해요. KG 치면은 몇 개 나와요. 이니시스, 케미칼, 모빌리언스, 동부제철, ETS 계열사 주룩 나오잖아요. 현대 계열사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현대는 페이지가 넘어가네요. 삼성 어디 갔어? 아, 이거 레버리지 이런 게 나오네요. 삼성 계열사도 이렇게 많잖아요. 계열사가 탄탄할수록 이렇게 붙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상장사에 녹십자 시리즈 이런 것들 여러 개 있잖아요. KG도 계열사가 많다. 상장사에서 계열사가 많다는 건 회사가 최소한 완전 잡스러운 그런 회사인 당연히 넘어섰죠.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KG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못 들었을 리가 없지. 튼튼한 회사란 말이에요. KG그룹은 사실상 지주회사인 KG케미칼이 현금성 자산은 약 3,600억인데 1조 원이 넘는 쌍용차를 인수하기에 당장은 부족해 보이지만 최근 매각 이슈로 갖다 움직였었죠. KG ETS 매각 대금 5천억이 하반기 중 납입될 예정이어서 실타는 충분하다. 얘네는 최소한 다른 애들보다 돈은 좀 더 많을 거예요. 이런 내용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내용도 나오네요. EM플러스 등이 인수전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연간 매출액 500억 안팎인 EM플러스가 지난해 기준 현금성 자산 50억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거래 완주를 해. 지금 9천억 1조 얘기가 나오는데 50억밖에 없다는데 안 되겠죠. 잘라. 에디슨 모터스에 비해서 쌍방울 자금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쌍방울 그룹 역시 새우가 고래를 삼키는 격이다.
쌍방울 5년 연속 적자였나요? 광림이었나? 5년 연속 적자 뭐 이런 회사도 있고, 현금, 자산 등 유동자산은 2,700억. 나름 조금 있네? 근데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1조야. 7천억 비잖아요. 거기다가 쌍방울은 인스타항공 인수전에도 뛰어들었다가 작년에 관리업체 이거에서 뭐 패배를 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거 이슈 이용해서 해먹고서 정리를 한 건지, 이런 내용들이 복합적이란 말이에요. 계열사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돈이 많아요. 다른 계열사 대비 돈이 많잖아요. 그나마 좀 안전성이 있다는 거예요. 얘는 실대로 실탄이 있네. 그리고 그거 플러스 시장에선 쌍용차 인수라고 하면 지금 눈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어필이 됐겠죠. 여하튼 KG 계열의 호재. 왜?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기 때문에, 실탄이 가장 있을 것 같은 회사죠. 뭐 물론 이제 회사 정리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그냥 딱 그 기본 등치를 생각했을 땐 KG그룹이 가장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냥 딱 등치를 봤을 때 누구는 뭐 엄청 말라 보여. 한 달 굶은 사람 같아. 그리고 누구는 그냥 평범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봤더니 이 사람은 등치가 천하장사야. 뭐 씨름해도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누구한테 베팅하겠어요? 당연히 등치 큰 사람이 이길 가능성이 높겠죠. 그냥 봤을 때는 뭐 물론 그 사이에 누군가 뭐 격투 기술 배우고 뭐 이런 게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딱 봤을 때 얘가 등치가 가장 크네. 얘가 돈이 가장 많네. 인수 가능성 가장 높겠네. 결국에 인수는 돈 많이 주면 장땡이에요. 그리고 얘네는 그 인수에 대해서 1조는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일단 못 채울 가능성이 높은 애들이에요. 얘도 뭐 물론 이제 좀 더 팔고 어디서 구해와야 될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더 많잖아요. 2천억, 5천억보다는 얘는 KG ETS 메가, 그것만 해도 5천억 나온다고 하고, 회사 유동자금도 한 2천억 이상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 와중에 광림이 이런 뉴스랑 이제 상대적으로 KG 좀 강한 애가 나왔죠. 엄청 쌍용 계열 대비해서 상당히 강한 애가 나왔어요. 다른 애들한테 악재. 왜? 제일 등치 큰 강한 애가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하면은 찌그러져야죠. 그러니까 광림이랑 쌍방울 이런 것도 시간에 한가 갔었잖아요. 한가 갔어요. 그냥 한가 갔잖아요. 3,825원 한가를 갔는데, 간 거에 대해서는 뭐 물론 이런 뉴스들도 있었어요. 분명히 영향은 이거 장중에 있었지만 마감하고 좀 더 강하게 작용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KG가 이렇게 등장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쟤는 못 이기겠는데? 이러니까 가능성 그러면 이런 KG에 좀 점쳐지겠는데 하니까 한가를 간 건데, 그래놓고 5시에 넘어서, 이게 제가 본 뉴스는 지금 이거 43분 방금 보여드린 건 이건데, 뉴스 아마 5시쯤에 있었겠죠. 시간에 풀린 거 보면은. 그래서 쌍용차 인수자금 4,500억, 여태까지 대비해서 그래도 나름 많이 확보했다, 이런 뉴스로 하한가를 풀고 올라왔어요. 자, 이게 오늘의 뉴스로 갖다가 치고받고 했던 흐름입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요거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KG ETS, KG 케미칼, 남선이랑 EM 플러스 밑으로 제끼고 그냥 대장 위주로 볼게요. 피켜 이놈들아, 너도 피켜 이놈아. 자, 어디 갔어? 금호 HT랑 UNI가 없구나. 자, 에디슨, EV 그룹, 그 다음에 KG, 쌍방울. 자, 처음에 뉴스가 어떻게 나왔죠? 11시 40분, 2시 8분. 이거 기억하세요. 11시 40분, 2시 8분. 11시 40분, 2시 8분.
그 다음에 금호 HT, UNI 얘네 뭐 비슷하게 움직이긴 했는데 11시 40분 2시 8분 자 대충 보이시나요? 이거 11시 40분 2시 8분 자 여기 지우고 처음에 뉴스가 어떻게 나왔죠? 쌍방울 계열 관련주의 악재, 상대편한테는 호재, 에디슨 측의 호재예요. 그러면 쌍방울 뭐야 뉴스 어디 갔어? 11시 40분이었죠? 10시 헷갈리나? 11시 40분 자 이때 악재 뉴스가 나왔어요. 쌍방울한테 악재, 에디슨 측의 호재. 그러니까 광림 쌍방울 계열사죠. 전 뉴스 나오고 다이빙 10%짜리. 그 다음에 2시 8분 요쯤이네요. 2시 8분 여기서 호재 뉴스 2시 8분에는 채매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에디슨 계열한테는 악재, 쌍방울 계열에는 호재. 하지만 이게 요 부분은 엄청 뚜렷하게 호재거나 악재인 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알고 있던 뉴스라서 퍼센테이지 상승폭이 조금 작습니다. 그래도 반응을 하기는 했죠. 그래서 악재 나오니까 밀리고 호재 나오니까 좀 올리고 이런 것들. 쌍방울도 똑같아요. 그리고 금호 HT도 똑같이 11시 40분에는 저 쌍방울 계열한테 악재니까 얘가 바로 거기서 반응을 10% 땡겨주고 그 다음에 에디슨 계열한테 악재 뉴스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졸졸 끝까지 흐르고 이 모습 호재 나오니까 10% 악재 나오니까 UNI는 좀 더 많이 밀었네요. 10% 이 시소게임 이 뉴스 시간대에 따라서 그 뒤에 움직임이 추세가 완전 다르죠. 이 뉴스 뜨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올라 이 뉴스 뜨니까 추세가 계속 하락해. 그리고 3시 2분에 마무리로 갔다가 확인사살 KG그룹 등장. 다 비켜. 니네 돈 없잖아. 어디 가난한 녀석들이 인수를 하려고 그래. 비켜 이 자식들아. 우리는 돈 있어. 너희랑 달라. 등치. 야 우리가 계열사가 얼만데 하면서 끌어올리는 모습. 이게 오늘 시장의 흐름이었어요. 그 다음에 시간에 하한가 갔다가 5시 좀 넘어서 이런 뉴스 붙이면서 어떻게든 하한가 풀고 올라온 모습까지가 오늘 하루의 움직임입니다. 이 시간을 보세요. 그래서 이런 분봉이랑 이런 뉴스에 따라서 시소게임이 엄청 있고 쌍방울 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계열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움직임이 여러 번 있었죠. 이거 뉴스를 계속 설명드렸어요. 최근 관심 테마에서 5년째 적자다. 인수나선 쌍방울의 커지는 불안감. 광림 지난 5년간 단기 순손실. 쌍방울 지난 2020년 유상증자에서 절반의 빚 갚았다. 제2의 에디슨 모터스 사태 우려도 된다. 이런 뉴스들. 이런 걸 설명해도 들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 안 좋은 얘기 한다고 욕하시는 분들 없을 것 같지만 진짜로 있어요.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멈춘 상태로 갔다가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 너 왜 안 좋은 얘기해? 이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이런 리스크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가능성이 있겠구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런 거구나. 이 회사는 과거에 이력이 있구나. 한번 해먹은 회사는 뒤에 또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서 계속 1조 필요하다고 하는데 쌍방울 돈 부족한데 이런 얘기 계속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오늘 그냥 뉴스로 갖다 붙이고 와 이거 대놓고 그냥 인수로 띄우고 계열사 주식 팔아서 차익 실현 IOK였죠? 이건가 보네요. 기타 법인 100억 나온 거 2080원 요기네. 상한가에서 100억 팔아먹고 다음날 개파락하고 뭐 이런 건데 이런 식의 리스크가 재무에 따라서 나오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 시소 게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뉴스 이 시간대랑 같이 차트로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아무래도 직관성이 더 와닿기는 쉽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시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초보분들은 이런 내용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시소 게임 가능성이 있으면은 이런 계열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정리를 해놔야 돼. 쌍방울 계열이 있고 에디슨 계열이 있고 남선알루미늄 사실무근 계열이 있고 KG가 이번에 또 참전을 했구나. 근데 KG 계열이 추가가 됐는데 얘네는 좀 돈이 많잖아. 상대적으로 얘네 대비해서 돈이 많잖아. 그러면은 인수 가능성 얘가 더 높겠네. 이런 자연스러운 생각의 흐름이 이어져야지 주식시장에서 좀 자리 잡기 편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계속 해버릇 하셔야 돼요. 재료에 대해서. 자, 어제 이어서 좀 뭐 또 지겨운 내용이었을 수도 있는데 항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